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춥죠? 참, 이 봄이 올라고 이제 그 앞에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뭐 되게 추울 거예요. 뭐 한기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끌어와 나와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해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꽁꽁 얼어 있던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풀기 시작하니까 해변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해변기에는 이제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발산제를 많이 드셔야 돼요. 발산제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매운맛을 낸다든지 몸을 이제 열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음식 이제 그런 게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겨울에 이제 먹는 음식들 있죠. 붉은색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뿌리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식품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요 효소와 건강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사실 그 건강을 강의를 계속 하면서 계속 약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식품들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겠는데 이번에 이제 효소를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아주 효소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이제 앞으로 효소 증진에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효소와 건강, 효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효소의 역할과 효능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효소 그래픽이 나옵니다. 그 효소 그래픽을 보면 효소가 아주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뭐 우리는 염색제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일정하게 이렇게 돼 가지고요. 염색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나요? 이렇게 X자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 가지고요. 염색제 그 꼬리 부분에 DNA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 염색체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모양이 있는가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효소는 각각이 이거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상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효소가 이게 단백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 우리 몸 자체가 효소 덩어리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이 효소를 먹고 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고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생명의 기초 단위가 단백질이 됩니다. 그죠? 그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을 기초로 해서 이런 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단백질만 쭉 빼버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확 허물어져 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확 허물어져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다닐지도 모르고 뭐 단백질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효소다 그러면은요 생명 현상을 지배하는 필수적인 물질이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전체에 다 이제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래픽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효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 뭐 된장이라면 효소 덩어리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청국장은 이렇게 진해 거기서 뭐 효소가 막 있고 청국장 그걸 끓이지 않고요. 이렇게 생청국장을 드시면 참 좋다 그러고요. 청국장이 80도가 넘어가면은 그 안에 유산균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80도를 넘기지 말고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끓이더라도 빨리 바삭 끓이고 탁 꺼버려가지고 그렇게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 그러는 거.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먹으면 다 죽은 거 먹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효소들이 우리가 많은 효소들을 취하고 있어요. 취하고 있는데 전부 온도를 가하게 되면 걔들이 전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수수면 온도를 이렇게 적당한 온도는 괜찮지만은
걔들이 활성을 하지만은 심하게 온도를 강하게 해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죽는 걸 먹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효소 활성의 최적 조건은 이제 그 단백질이 우선이 되겠죠. 그 단백질 우리 몸에 이제 계속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G 프로틴의 구조로 해갖고 밑에 보이죠? 까만색으로 돼가 있는 거요. 이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우리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이렇게 제가 빼가와 봤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과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이 비타민은 우리 뭐 거의 음식에 뭐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자체에 비타민이 별로 없죠, 그죠? 없어서 외부적으로 우리는 그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섭취를 해야 되고요. 미네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네랄이, 이 광물질에 미네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돌덩이를 찍어 왔는데, 거의 뭐, 이게 우리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돌에서 이렇게 흘러서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너무 소독한 물은 이 미네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 먹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체액의 액성. 체온, 습도입니다. 체액의 액성은 어떤 겁니까? 우리 몸에 있는 눈물, 콧물, 온갖 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적당한, 그 체액의 액성이 이제 그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침 뱉어가지고 거품이 하나도 안 나면 그 건강이 안 좋은 거다. 근데 침 뱉어가 거품이 너무 많이 나도 이거는 또 안 좋은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변이 너무 진해도 안 좋고, 소문이 너무 맑아도 안 좋고, 뭐 이게 하여튼 우리 몸에 있는 액상, 피,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액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체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열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온도 1도만 올려도 건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효소도요. 이제 우리 몸에서 최적화의 상태에서 굉장히 이거 활성화가 잘 돼요. 그래 이제 이거 효소라는 것을 먹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집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그 이렇게 찜질하는 거 있죠. 이런 걸 가해주게 되면은 그 효소 활성화가 빨리 되면서 몸에 이렇게 직접 가서 확 그걸 역할을 해버리는 거. 효소의 기지를 이렇게 그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게 굉장히 빨라지고, 쭉 공부를 좀 나중에 좀 보면은요, 왜 효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이제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적당한 습도, 이런 게 이제 구성이 돼야지 이렇게 효소가 굉장히 활성을 잘하고, 우리가 그거 담을 때 뭐 이렇게 물이 중요하다 그러죠. 물이 좋은 물이라야지만이 효소가 활성화가 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먹는 물도 역시 매우 중요하겠죠. 자, 효소를 제가 이제 쭉 백과사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동식물 및 미생물의 생체 세포 내에서 생산되는 고분자 유기 화합물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생체 내에서 대사작용을 촉매하는 것으로서, 이게 촉매제예요. 대사작용을 하기 위한 촉매하는 것으로서 세포 안에 존재하는 것을 세포 내 효소, 세포 바깥으로 분비되는 것을 세포 외 효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또 섭취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효소가 단백질만 가지고 효소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합이 좀 돼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효소가 있고요. 자, 체내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체내 효소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잠재 효소를 이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잠재 효소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 효소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나머지는 대사 효소로 들어갑니다. 그 사실 우리가 모든 그 세포들이 효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효소가 이제 생명의 기초 단위에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세포 내 효소, 이게
그 생체 내에서 우리 인체 내에서 작동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외 효소가 있습니다. 체내 효소 있고 체외 효소가 있는데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빨간 쪽에 있는 거는요 우리 인체 내에서 계속 되는 거고요. 체외 효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바깥에서 섭취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음식물을 먹음으로 해서 되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김치 물 말아갖고 김치만 먹어도 건강하더라. 그런데 물 말아갖고 흰밥에다 김치 먹으면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김치만 먹으면 그러는데 근데 김치에 효소가 들어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가진 그것을 다 대변할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체외 효소가 있고 이제 그게 먹거리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뭐 이런 거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저기 키위 있죠. 키위를 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이제 생 키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푹 삶은 키위를 가지고 이제 몸에다가 형광물질이죠. 형광펜으로 발라가지고 키위를 그 위에 이제 거즈를 덮어서 이제 덮어가지고 키위 이제 생 키위를 했고 여기는 이제 그 푹 삶은 키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각질이 변화되는 거 그 효과를 봤는데 생키위는 싹 다 없어져 버리는데 푹 삶은 키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변화가 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35도에서 40도 사이에 굉장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먹거리 효소에서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초록색 있는 쪽은 체외 효소가 되겠고요. 이제 빨간 쪽에 있는 건 체내 효소, 우리 몸에 항상 있는 거. 근데 이제 몸에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일생 동안 그 좀 정해진 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효소 역할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대사작용의 촉매제다. 그러니까 온 몸에 이제 우리가 세포가 어느 부분에 있고 어느 부분에 없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머리카락은 죽은 것이다. 이게 죽은 것 아니죠, 그죠? 뿌리를 가지고 얘가 살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머리 감는데 어떤 날은 머리가 잘 안 빠지는데 어떤 날은 머리카락이 슝슝 많이 빠져요. 근데 오늘같이 무지막지 많이 문지르는 날은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머리가 길어가지고 한 가닥 빠져가지고 뭉치면 상당히 깁니다. 짧은 머리하고 좀 틀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머리카락이 살 수 있는 기간이 80일이랍니다. 80일. 짧죠, 그죠? 그런데 어찌 이렇게 길까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잘하게 되면은 80일도 더 넘게 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의 이제 모든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데 대사작용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인체에 들어온 물질들을 우리 몸에 유익하게 분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있습니다. 뭡니까?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에 이제 그걸 분자를 아주 이렇게 미립자, 소미립자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 모양이 있죠. 은행나무를 닮았더래요. 은행나무 잎 있죠. 그걸 닮았더래요. 그럼 우리가 간 있죠. 간. 그럼 간이면은 그 세포는 아마 간을 닮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 간의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각각의 간에서 나오는 거 뭐 어디서 나오는 거 이게 보면은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서 그 모양에 맞춰가지고 딱 그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영양소를 딱 제공하는 게 세포에다가 이런 아주 긴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효소 이제 6대 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소화 흡수 작용을 한다. 소화 흡수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해 배출 작용을 한다. 이게 효소가 우리가 이제 엉엉의 색깔이 좀 그렇다 그죠? 뭐 그 왜 그렇게 나오냐? 이때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우리 슬개즙에서 나오는 분비의 색깔 있죠. 예,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염, 항균 작용.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해독 살균 작용. 완전히 이거 보면 진짜 우리 이 동물 뭐 식물 할 거 없이 살아있는 그런 물질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정화 작용, 그리고 세포 부활 작용. 사실 이거 전부 다 필요하죠.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소의 작용을 이렇게 봤을 때, 자, 효소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뭐 제가 이렇게 효소를 모양을 하나 빼왔지만은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뭐 단백질은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 보면 긴 실타리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단백질 그런 거고요. 뭐 비타민, 미네랄은 뭐 모양새가 막 다릅니다. 비타민이라면 비타민의 모양은 없습니다. 막 그거 원작 그 기호만 나와 있죠. 자, 금방 앞에 걸 갖다가 좀 더 자세히 하면은요, 소화흡수 작용, 그러니까 위장, 비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비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제로는 소화 흡수를 위비장만 하는 거 아니죠. 위비장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소장 그리고 대장 뭐 이런 게 다 작용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믹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문을, 그러니까 위장의 맨 밑에 꼬리 부분이 유문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믹서를 끝내고 나면은 이렇게 내려 보내줍니다. 그 믹서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되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딱 유문이 열릴 때 그때 이제 담즙에서 이제 담낭에서 담즙이 나옵니다. 고여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간에서 그 소화 효소를 그 담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담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유문이 열리면서 십이장을 통해서 내려올 때 그게 담즙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십이지장이 왜 십이지장이라 했습니까? 손가락 마디 12개를 붙인 것 같아서 십이지장이죠. 그걸로 통해서 소장으로 들어가면서 소장에서 이제 소화를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장, 비장뿐만 아니고 이제 소장, 그리고 뭐 대장, 흡수는 대장에서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 그 다음 분화 배출 작용을 합니다. 폐장, 신장인데 폐장으로는 이제 공기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이런 거 품어내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신장뿐 아니고 어떤 거, 방광에도 역할을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 있지는 않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데 땀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열이 들어가야 땀이 나와요. 그럼 열이 들어가려면 뭐 적당한 온도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장부들이 같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땀나게 하려면 심장박동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이제 배출작용 하는데 그런 이제 역할도 이제 어느 거 하나가 뭐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항염 항균 작용. 예, 요렇게 해서 백혈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백혈구가 이제 그 나쁜 그 균이 들어온 걸 갖다가 머금고 분해시켜가지고 없애지는 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균들도 전부 뭐가 있습니까?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있는데 백혈구 중에서 NK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NK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딱 봐가지고 원래 몸에 있던 거 아니다 하면은 바로 걔한테가 딱 붙어가지고 바로 죽여버려요. 죽일 때 그 안에 이온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쏘아버려가지고 단백질, 그 리보솜 이야기, 여러분 보시면 리보솜이 나오거든요.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이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파괴를 해버립니다. NK셀이 파괴를 하면서 그 단백질을 와해시켜버려요. 그 암이라든지 이런 거 와해시켜버리면서 완전 뭉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NK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런 이제 백혈구를 이제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포 치유, 뭐 소염 작용, 그 백혈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T셀이 있고 B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보면은 대식 세포 막 이런 거 있지. 처음에는 우리 고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름으로 나오는 거. 그 대식 세포가요. 대식 그야말로 많이 세균들을 많이 우리 여기 딱 상처가 나죠. 그러면은 상처 날 때 바로 세균들이 딱 달라들죠, 그죠? 그러면은 세균이 달라들면은 막 대식 세포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세균을 다 먹어요. 먹으면서 지도 죽어가지고 같이 고름으로 나와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많은 우리 그게 많아요. 막 그 지킴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에서 이제 이런 백혈구를 아주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해독 살균을 하는데 간이 이제 해독 살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독소 분해하고 해독하고 살균시키는 것인데 간장이 아주 이제 역할을 하고 간 세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간 세포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간의 세포가 요만큼 잘라내면 다시 자란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빌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죠.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뭘 줬습니까? 불을 줬죠. 그 제우스 신한테 밉상을 받아가지고 넌 맨날 그래 독수리에게 간을 먹혀야 된다 이러면서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간을 찍어 먹어요. 그러면 간 없어지면 죽으면 되는데 하루 종일 있다 다시 나요. 그럼 그 다음날 밤새도록 이게 나버리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찍어 먹어요. 그러면 또 없어지는데 또 나요. 이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간은 생명력이 있어서 항상 부활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은 이게 사실 골병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 뭐 안 좋은 음식을 먹죠. 골병 들었다가 다시 이런 효소 작용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고 또 그래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건강하다 해서 뭐 암이란 게 없다고 봅니까? 그렇진 않죠. 암물질이 들어오지만은 대사작용이 이 백혈구라든지 이런 해독작용 이런 게 워낙 잘 되니까 걔들을 빨리빨리 배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정화작용, 독소 노폐물을 뺍니다. 콜레스테롤을 용해합니다. 우리가 몸에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이제 고품질 콜레스테롤이 있고 저품질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고품질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저품질 콜레스테롤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붙어 있고 이제 포화지방산에 많이 붙어 있다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나쁜 이게 질이 낮은 콜레스테롤을 용이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요.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약알칼리성이면은 좀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 좋고요. 혈액은 알칼리성이 돼야 됩니다. 강알칼리성 되면은 안 되죠.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세포 부활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세포를 부활시켜가지고 좋은 세포를 만들어서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좋은 세포, 나쁜 세포, 이제 세포도 좀 늙으면 나가야 되죠. 세포가 얼마를 정도 살 수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의 세포가 생겨나면은 거의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28일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이 형성되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은 걔들은 전부 나가서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게 뭐 각질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배변 작용으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교체될 때 빨리빨리 안 나와주면은 이제 병균 덩어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빨리빨리 내보낸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효소가 하더라, 이런 겁니다. 자, 체내 효소, 체외 효소 앞에 말씀을 드렸죠. 체내에 효소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인체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진 효소는 한정된 양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양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체내께 있고 체외께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체내에 부족한 거를 항상 체외에서 넣어줘야 된다. 우리가 못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스코랐죠. 그럼 체외에 효소를 가지고 제공을 해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렇게 요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인체 내에서 효소가 있고 바깥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막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인체에 맞게 막 기질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게 뭐 제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뭐 과일, 야채, 그리고 뭐 약초, 그리고 육고기, 그리고 뭐 채소, 그리고 뭐 이렇게 뭡니까 이거 물고기 이렇게 정도로 해놨는데 거의 이게 다죠, 그죠? 뭐 여기에서 이게 이런 게 이제 체외 효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항상 먹어주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관과 소화효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소화효소가 이제 아주 이렇게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소화를 시켜야지만이 영양소로 만들어져 가지고 혈액들이 건강하게 이제 좋은 혈액들이 만들어서 온 몸에 뭘 줍니까?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으면은 이 효소가 없으면은 걔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나와버려요. 예.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으며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작용이 가장 활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인체 내의 제가 아까 몇 도라 그랬습니까? 35도에서 40도 사이라 그랬죠. 그 사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딱 적당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소화관은 입에서 식도, 위, 소장, 뭐 대장,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항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보면은 침에 보면은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침에. 그 침이 부족하면은 소화 잘 안 돼요. 침이 우리 이래 보면은 제가 그거 동영상을 갖고 올 걸 그랬나요? 음식을 딱 먹으면 침샘이 양쪽에 딱 있는데 거기에서 침이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가들 이렇게 숟가락으로 뭐 먹이려고 밥을 이렇게 딱 떼면 애들 입을 딱 벌리면 침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거 보셨나요? 저희 우리 막내가 그렇게 밥 먹이려고 이래 보면 침샘이 쫙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딱 할 때 요 양쪽에 밑에 침샘에서 볼록하게 솟아가지고요. 그거만 딱 되면 뭐 징그러워요. 근데 거기에서 구멍이 딱 나면서 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신맛 이라면은 입이 친 보이죠. 그럼 이미 침샘에서 어떻게 그걸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감정이 딱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액에 들어가면은 위에 들어가면 위액에서 펩신과 엽산이 나옵니다. 이 엽산이 굉장히 이렇게 좀 산이 많이 나오면 독하죠, 그죠? 독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위에 구멍을 뚫어버리죠. 그게 뭡니까? 위궤양이 되고요. 이런 엽산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엽산이 잘 안 나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엽산을 먹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간은 이제 쓸개즙을 만들어서 설계에 저장을 합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 간에서 이제 즙을 만듭니다. 자, 슬개는 소화 효소가 따로 들어있지 않고 지방이 잘 소화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의 유문이 열리면 십이장으로 이제 슬개즙을 보냅니다. 제가 효소를 보낸다 이랬는데 이제 즙을 보내는 거죠. 자, 이자액. 이자는 이제 소장으로 이자액을 분비를 한다. 이자는 어떤 거죠? 우리가 말하는 비장 이런 걸 이제 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액에는 아밀라제, 말타제, 트립신, 리파제 등의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있다. 이게 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뭐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소화 효소라는 거, 소화제다 이런 거죠. 뭐 효소는요, 이제 이렇게 아제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제 그게 다 붙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장에는 소화장에서 장액을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 장액에는 말타제, 펩티다제 등 이제 이런 이제 효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나와 가지고 이제 소화를 시키는 그런 거예요. 자, 아밀라제는 이제 탄수화물을 소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키는데 만약에 이 아밀라제가 뭐 부족하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면은 농성종기 있죠. 농을 동반한 거, 염증 있죠. 뭐 우리가 짬 고름 있죠. 농성종기가 생기고 습짐이 잘 생기면서 검버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아밀라제가 잘 안 나오면 얼굴에서 이렇게 뭡니까 버섯버섯한 이런 거 있죠. 검버점이라 그러죠. 마른 버점이라 그러죠. 이게 거칠거칠한 이런 게 잘 생겨요.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펩신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이거 이제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면 우리 신경계에 뭐 이렇게 작동을 해갖고 우울증이 걸리게 만들고요. 불면증 이런 걸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 골다공증 해가지고 뼈에 이제 좀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효소 작용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자, 라파제는 지방을 소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을 레벨업을 시킵니다.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당하게 말 붙이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레벨업 이렇게 해놓습니다. 레벨을 이제 뭐 높이는 역할을 하고 어딘데 레벨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이 적당한 지방은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셀룰로제는 섬유질을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이제 분해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섬유질을 제대로 분해를 못했을 때, 셀룰로제가 뭐 부족했을 때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흡수가 미흡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화관에서 쭉 있고 각각의 소화 효소가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나중에는 뭘로 갑니까? 각각 이게 하나하나 쪼개죠. 처음에는 치아가 어떻게 합니까? 치아가 쪼개가지고 이제 침에서 아밀라제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물크덩물크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위장으로 보내줘가지고 위액에서 펩신과 이거 엽산이란 게 안 나오면은요, 이게 이렇게 뭡니까 이거 뭐랍니까, 이거 떡방아까지 믹서하는 이렇게 막 뭉쳐지는 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효소의 중요성을 보면은요, 효소는 아미노산, 포도당, 산소, 각종 미네랄이 인체의 세포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에너지를 만들며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병든 세포를 치유하는 생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핵심 키워드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영양소 이렇게 했더만은 세포가 먹고 사는 게 효소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 가서 바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중요한 효소가 부족하면은 건강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그런 거죠. 앞에 소화관에서 각각의 소화관에서 나오는 거 뭐 어느 게 잘 안 나온다. 그럼 그게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즉 질병으로 나타난다.
효소를 보충하는 식습관으로 인체의 체내 효소의 낭비를 막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죠. 그러면은 그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안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피곤하다 이러면은 우리가 금방 6대 작용 있죠. 그래서 피로 회복을 하는 효소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 보니까 아주 놀랬어요. 아주 이렇게 그 각각의 요소에 긴밀한 역할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여러분 그림에는 안 넣습니다만 이 사람 배를 한번 보세요. 엄청 나와 있죠. 이제 엄청 이보다 더한 사람도 있죠,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과식으로 인한 소화 효소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라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할 때 제가 왜 안 좋은가를 이 효소를 공부해 보면서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효소가 낭비가 되느냐. 자, 요걸 이제 공부해 보면서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전환 메커니즘이 있는데 정상을 보면은요. 탄수화물,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안 돼요. 탄수화물, 그래서 매일 우리가 국수, 밥, 이런 걸 밥을 먹죠. 밥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탄수화물이죠. 우리가 반찬만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반찬은 어떤 거 몇 가지 빠져도 되는데 밥은 빠지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 아주 기본적인 게 돼버려요. 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혈관으로 흡수되어 지방산을 태워 활동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이 탄수화물이. 탄수화물만 잘 섭취해주면 인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100%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적당한 지방은 들어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단백질.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체내 영양소로 흡수되며 근육과 뼈를 구성하고 힘을 내는 영양소이며 지방으로도 100% 다 전환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지방은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근육도 있지만 이 몸에 지방이 다 있어요. 그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간과 근육에 저장해주는 글리코겐 영양소입니다. 그게 이제 400g 정도 되면은 2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방 1kg 혹시 보았습니까? 이만큼 되는 거, 이만한 덩어리. 그죠? 이렇게 되는데, 400g을 우리 소고기 400g 아시죠? 그만큼을 가지고 20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 400g을 태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20시간을 막 그냥 안 먹고 뭔가를 대사작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근데 위장에 위가요. 우리 뇌가 위에 물만 넣어도 불룩해지죠. 그럼 배부른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물 먹으면서 지방을 태우는 걸 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 물만 먹어가지고 그 지방 태워버리면 요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지방을 태워야 됩니다. 이 보면은 아주 몸이 신기해요. 자. 글리코겐 영양소로 하는 데는 글리세린 10%와 지방산 90%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영양소의 저장 창고 역할을 한다. 이 지방에 이제 굉장히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단백질과 이제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산이 90%고요. 글리세린이 10% 이러면서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전부 이제 정상적일 때는 이제 100%씩 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환 메커니즘이 비정상으로 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장기에 없으면 안 되는 영양소이므로 부족하게 되면은 필요한 양의 50% 정도를 단백질, 이제 아미노산이죠. 단백질로부터 대체하게 되어
근량이 감소되고, 감고된다는 게 잘못 썼습니다. 감소되는 등 몸이 허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파워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 결국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 게 단백질이죠. 그런 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몸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늘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지방산은 이제 1%도 전환되지 않고 글리세린 지방만 단백질로 환원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산 90%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글리세린 10% 글리세린 되고 90%는 지방산이죠. 그럼 10%만 단백질로 전환되고 되어가지고 글리코린, 거기엔 영양소로 이제 쓰여지는 거죠. 이때 지방세포가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죠. 안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서 뭐 들어오면은요, 막 축적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굶으면 살 더 못 뺀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더 긴장되어 가지고 지방 저장량을 조절하는 효소가 자극을 받아서 나옵니다. 다음분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올 때는 이전의 위기를 기억해 가지고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양분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세포 속에 저장함으로 체지방량이 증가하는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이런 거죠. 이런 거 말씀드렸죠. 우리 태내에 아기가 영양소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포들이 기억을 해버려요. 기억을 해가지고 있다가 딱 나오면서 모든 세포들이 딱 기억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오죠. 그럼 그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기하를 대비해서 전부 축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소화 비만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하기 전부터 몸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애가 제대로 먹고 막 살 뺀다고 굶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딱 세포들을 안정시키고 난 뒤에 이제 임신이 되면 잘 이렇게 먹어서 건강하게 딱 만들어 놓고, 태아의 세포가 기하에 허덕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오면은 정상적인 체형을 유지하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지방 그대로 있고 글리세린 10%만 단백질로 변하고 이제 단백질 50%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표현했죠. 이거 이제 그 포도당으로 연결되고 대사작용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비정상으로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리보솜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늘색, 파란 거, 요거 있죠. 요거 막 들어오죠. 요게 들어오면서, 일로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변하죠. 이게 이제 효소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효소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신기합니다. 보시면 리보솜은 아미노산은 이제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죠. 그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리보솜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단백질을 생성하는 지금 동영상이 됩니다. 자, 리보솜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리보솜은 다단위체와 소단위체로 분리되어 있으며 두 단위체가 결합해서 단백질 합성을 수행한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이제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요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체가 건강하고 정신 건강이 좋으면은요, 이런 리보솜의 활동이 좋아져가지고 단백질 형성이 잘 된다,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보솜은 또한 효소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리보자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 세포 소기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포 소기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세포 내부에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석. 요게 핵이에요. 이게 뭐 세포, 핵소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면은 세포, 이렇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면 이 세포가 아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계속 들어가면 미립자로 이렇게 되면서, 분자에서 미립자로 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생명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요거 3번 요게 빨간 거 이런 거 돼 있죠. 이게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인데, 이제 요렇게 해서 리보솜이 요렇게 세포를 요렇게 세포 핵소체 세포 핵 요런 걸 싸고 있어요. 요런 게 잘 만들어져야지만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이거 다 그거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이거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그림에 다시 다 드렸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음식물을 딱 넣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효소는 소화 효소다 이래가지고요. 이제 그 치맥에 이렇게 저장하는 걸로 딱 구역에 가가지고요. 요런 식으로 지금 공장 있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 이렇게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면 처음에 준비, 초기화, 연장, 코돈 인식, 뭐 펩타이드 결합 형성, 변환, 반복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지금 만들어지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가 종료해가지고 완성돼가지고 또 기억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여기 보면 코돈이 뭐냐 하면은 유전자 발현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전령 RNA 유전 정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이게 우리 몸의 DNA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 맞게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결합을 해서 딱 해갖고 그게 맞는 거를 딱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해됩니까? 안 어렵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얘들이 다 읽어요. 읽어가지고 요건 열로 보내고 저건 절로 보내고 해갖고 각각의 가서 쫙 들어가가지고 맞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소단위체의 전령 RNA가 결합하고 단백질 생성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 중간에 있죠. 여기 여기 뭐가 까맣게 나오죠. 자, 이게 보입니까? 여기 까맣게 보이죠, 그죠? 네, 요런 걸 요렇게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야 이제 딱 맞춰가지고 딱 끼어져가지고 필요 없는 거 탁 빠지면서 그게 이렇게 결합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기면 걔들이 안 맞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래 생기면은 밑에서 요렇게 생겨야지만이 그걸 딱 맞춰가지고 고기에 맞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종료를 딱 할 때 이제 코돈의 종결 운발 RNA가 결합되면서 합성되는 폴리펩타이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단백질 합성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 끝나고 또 하고 끝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이제 이게 리보솜은 단백질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제가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분량이 엄청 많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축소를 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요걸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속속속 올라와요. 이게 속속속 올라오죠. 만들어지면서 쓱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맞춰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그걸 형성을 딱 하고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인체는 정말 신기하고 무엇으로 이렇게 정밀한 거를 만들어내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어요.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필요 없는 거 탁 떨어지면서 딱 맞춰가지고 딱 끝내버리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제가 동영상으로 못 찍어줘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이거 만들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아주 재밌죠, 그죠? 자,
요거는 방금 보신 거고요. 자, 효소의 활성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효소가 우리가 사실은 효소가 있지만은 몸에 있지만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하면은 질병이 생기는 거죠. 자, 체외로부터 체내에서 만든 효소와 같은 효소를 공급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거, 비슷한 거를 넣는다는 거죠. 똑같은 걸 넣어준, 비슷해도 안 되고,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은,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긴 것이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딱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이 여기서 결합을 해가지고 요거 두 개가 딱 끼어 들어가 갖고 요렇게 돼야지만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요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그럼 튕겨도 나와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지 기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앞에만 제가 목 터지게 얘기한 게 요겁니다. 자, 효소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미네랄, 단백질, 비타민 등을 활성 상태로 공급한다. 여기 이제 활성 상태로 공급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게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효소가 탁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게 막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해주는 걸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막 효소 지난번 효소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우리가 식품으로 해서 막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가 막 있다 그랬죠. 자, 효소 과잉 소모 요소. 효소를 과잉으로 소모해버리는 우리 요소가 뭐냐면은 약물공해, 유해식품, 영양불균형, 환경오염,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효소를 과잉 소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많이 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효소가 굉장히 많이 소모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과식을 해도 소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 공해는 뭐냐면 약물은 결국 뭡니까? 독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병이 있다, 그럼 질병이 있다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일종의 독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 독소 때문에 그 주위의 효소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이런 겁니다. 음식 우리가 먹는 그래서 무슨 패스트푸드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런 거 이게 제가 안 좋은 음식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효소 파괴가 되면은 면역력이 저하돼 버립니다. 면역력이 저하돼 버리고 그래서 저하되니까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자연 치유력이 약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6대 중에서 백혈구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백혈구가 생성이 잘 안 될 때 효소가 파괴돼 버리면은 백혈구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제대로 이렇게 힘이 없거나 힘이 없는 건 둘째 먼저 질병이 감기 이런 거 제가 이번에는 감기 하나도 안 걸렸죠. 이번에는 혹시 찡찡거리고 오지는 않았잖아요. 피곤은 해도 감기 걸린 거, 또 이러다가 감기 걸리나, 누가 그러더라고. 말씀이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냥 겨우, 제가 효소를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효소 활성 요소는 활성 효소를 섭취, 알칼리성 체질 유지, 긍정적 사고, 알맞은 체온, 알맞은 습도, 이게 활성을 시키려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쭉 말씀드린 거 이 부분입니다만, 활성하려면은 이제 활성 효소를 섭취해준다. 그리고 몸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한다. 긍정적 사고를 가진다. 알맞은 체온을 유지한다. 습도를 유지한다. 이거 있죠. 참 잘 안 돼요. 신경질 나는데 긍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보자. 이거 잘 안 돼요. 짜증나는데. 이런데 하여튼 화를 내면은
이제 뭐 우리 그 화를 내면은 효소가 파괴된다 이런 거보다는 소모가 많이 돼버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많이 내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평소에 어느 정도 내느냐에 최고 200배를 소모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피를 많이 먹어버려요. 그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를 다 뺏겨버린다는 그런 것 같죠. 자, 효소 활성을 하게 되면 세포가 강화되고 건강 유지되고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자연 치유력이 강화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활성화 시키면은 뭐 이러다가 안 죽을라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체내 효소의 소모와 생성거를 보면은요, 장내 유익균 3종 종류의 효소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체 내에서요. 가공하지 않는 식품, 이거 가공을 많이 해버리면 효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거나, 발효식품, 발효제품, 이런 걸 먹으면은 이제 좋겠죠. 그죠? 자, 좋은 물. 자, 그리고 효소 보충. 예. 자,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이게 효소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비타민을 이제 알약으로 된 거를 먹거든요. 먹는데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이러니까 배가 불룩한 아줌마가 그리신 걸 주더라고요. 이거 임산부잖아요. 영양소 중에서 이 영양소, 비타민 영양소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기한테까지 가는 거니까 거기에 하루에 하루만 먹어도 될 만큼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루에 하나를 하는 거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다 먹어가네요. 자, 면역 조절 물질, 항산화 물질, 이런 걸 이제 많이 만들어주면서 효소의 소모를 줄이는 거예요. 효소의 소모를 줄이게 되면 잘 안 늙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게 이렇게 되면서 효소 소모가 줄어들 버려요. 우리가 산을 걷는다 이렇게 되면은 피톤치드라는 그런 소독액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걔들이 우리 몸에 있는 유해물질이라든지 세균들을 죽이면서 효소가 좀 쉬는 거예요. 그럼 효소가 소모가 안 되겠죠. 그래서 또 건강해진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갖다가 자꾸 사용해서 소모를 시키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소화, 위, 이게 우리가 보면은 소화를 시킬 때 위장을 비롯해서 소화기관에서 다량의 효소를 소모시키고 있고, 또 간에서 해독을 하면서 500여 종의 효소로 이제 또 해독을 시키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인체의 건강 유지와 회복, 질병이나 상처 등을 치유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소모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효소 활동과 건강에서 보면은요, 이제 체내에 잠재 효소가 있습니다. 잠재 효소가 있고, 자, 여기 보면 건강한 상태를 보시면은요,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가 균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요래 되면은 소화효소 적당히 쓰고 나머지 전부 대사효소로 쓰니까, 대사효소 쓰고도 이게 있으면 이게 효소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세포들이 건강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 주름이 잘 안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건강이나 갈종 질병에 되어 있으면은 대사효소가 있고 소화효소로 많이 썩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화효소로 작동을 많이 시킨다고 한다는 거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화효소로 다 보내버리면은 우리 인체 내에서 보낼 거 보내고 내보낼 거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런 작용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체내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효소로 많이 보내버리면은 곤란해져. 그래서 좀 작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좀 작게 먹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음식 끝에 있죠. 여러분들 효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딱 섭취를 하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줘버리 갖고 우리 몸에서 있는 걸 빼내서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거 할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체질에 맞는 효소를 주자 했던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소화계 휴식 효소가 이제 향상되는, 소화계를 휴식시키고 이제 효소가 향상되면은 소화 효소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작게 먹는다든지 이제 체외에서 효소를 주입해 준다든지 이래 되면은 각각의 효소, 이제 기능 효소들이 좀 줄어들면서 대사 효소 양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많아지면은 대사 효소 양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이제 나머지 그 세포를 튼튼하고 탱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포를 보여드렸죠. 거기에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 있죠. 그것들이 안 쭈그러들면서 탱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50, 60, 70이 되어도 자기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거 다 한다는 거는 이런 효소작용과 뭐 과일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소 활성화 전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위에 있는 거는요 굉장히 질병 상태입니다. 요 위에 있는 거는 질병 상태. 이게 여기 보면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뭉그러져 있죠. 뭉그러져 있는데 요거 활성화 시키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그죠? 여기도 위에도 보면은 희미하게 돼 있죠. 이게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효소를 자시고 난 뒤에 이게 각각의 세포들이 막 활동성 있게 되는 거죠. 효소요법은 체내의 노폐물을 몰아내고 젊어지는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좋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거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리키다가 보니까 배우게 되고 막 잘 알게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체내의 충분한 효소로 인한 장점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소화 작용을 개선, 그리고 체중 관리와 비만 해소, 스트레스 감소, 신체 면역력 강화, 질병 예방, 깊은 수면으로 피로 회복. 이 불면증도요 사람 잡습니다. 그죠?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그래서 잘 자고 이게 들어갑니까? 그죠? 예. 아름답고 건강미 넘치는 피부를 왜 이 피부를 자꾸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건강, 인상이 좋고 안 좋고는 피부의 탄력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을 볼 때 피부 탄력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색깔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부가 탄력이 있으면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다. 이걸 안에 뭡니까? 세포가 활력이 있다. 세포가 활력이 있다는 것은 각각의 효소들이 잘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피부 좋다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피부 좋다 하는 거는 피부가 좋다. 피부가 야들야들하고 좋은 게 아니고 탱탱해야 된다. 한번 눌러보세요. 탱탱한지. 이렇게 탱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에너지 증대, 만성적인 질환의 개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요, 막 나무 밑에서 빛이 발산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 이런 완전 빛이 발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주 이제 작게는 효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이야, 아주 이렇게 좀 특별한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에 아주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효소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찾아 드시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